안녕하세요. 네오 스마트펜 스마트 클래스킥과 함께하는 집콕 스피치 전략가 김시아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스피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스피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3P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그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느냐, 협상을 위한 스피치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스피치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목적에 맞는 내용 구성과 전달에 최대한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청중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인데요. 청중의 나이, 학력, 남녀 비율, 청중의 수, 또 청중의 인적사항 등등 여러 가지를 알면 알수록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레이스입니다. 장소죠. 내가 어디에서 스피치를 할지, 실내라고 한다면 그 규모는 어떤지, 기본적으로 내가 스피치를 할 그곳에 30분 정도는 미리 도착을 해서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지금 이 3P 같은 경우는 스피치 분석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바로 스피치의 구성입니다. 스피치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스피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언어적인 요소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어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휘를 사용해서 이 내용을 전달을 했을 때 상대방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 또 내가 전달하려는 이 내용과 어떠한 어휘가 딱 잘 어울릴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요, 한 5천 가지 정도의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말이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지고 또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스피치를 미리 구성을 할 수 있다면 이 어휘에 대한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짜임새입니다. 짜임새, 말 그대로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지,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넣으면 세련된 느낌이 날지, 조금 더 전달력이 좋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언어는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 것들이 다 비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목소리가 예쁘냐, 예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크고 작음, 혹은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굵어야 할 것도 있고요. 또 높은 목소리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목소리가 별로 안 예쁜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 목소리의 장점은 무엇일까? 또 내 목소리의 단점은 무엇일까? 그걸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디랭귀지입니다.
흔히 이제 제스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제스처가 단순히 손으로 하는 제스처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에서의 제스처, 눈빛의 제스처, 또 몸 동작의 제스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바디랭귀지, 또 이런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무의식을 자극해서 내 말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도록 할지, 긍정의 이미지를 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피치의 구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유명한 학자 중에 메라비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도 역시나 스피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 학자인데요. 스피치가 언어적인 요소는 7%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비언어적인 요소가 스피치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38%, 바디랭귀지가 55%나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죠. 발표를 할 때 아래에 있는 청중들은 나를 딱 보고 내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내 목소리 톤과 나의 바디랭귀지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이 정말 들을 만한 말을 하는가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언어적인 요소만큼이나 비언어적인 요소를 크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구성이 되어야지만이 굉장히 잘된 스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요소, 비언어적인 요소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5주 동안은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언어적인 요소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P와 스피치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말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5주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스피치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바디랭귀지적 습관, 목소리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건 정말 큰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 완전히 내가 바꿔서 다른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또 빨리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의 장점, 혹은 내 바디랭귀지적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5주 동안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나운서처럼 말할 거야, 혹은 김시아 강사처럼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